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너희를 참치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치형과 함께 포스코 홀딩스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지수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지수는 크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조금 뭔가 이제 지금 구간이 61선 구간을 소화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21선 라인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잘 소화를 하게 되면 이제 61선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과거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난 이제 2월 달에도 61선 안착 이후에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라인 21선까지 터치했고 한번 다시 시도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21선 이탈하고 쭉 빠졌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과연 이 61선을 안착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구간에서 한번 조정을 받고 가는 것이 더 나중에는 탄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미증시도 살짝은 약간 추가적인 물론 상승도 가능하지만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향후 부분에는 더 향후 상승하는 부분에는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어떤 M2 유동성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양호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차트가 이 코스피 차트이긴 한데 여기 지금 노란 선이 지금 M2 자금의 어떤 흐름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갔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스닥 역시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그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도 이제 그 6월 달에 이제 선거가 지나고 나서 좀 누군가가 이제 대통령이 될 건데 어떤 증시 어떤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번 이제 코스피 역시도 이번 박스권 너무나도 이 강한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치고 올라가면서 전고점까지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좀 시장이 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코스피 4천, 5천 뭐 이런 얘기들 지금 공략하잖아요. 저는 뭐 불가능한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중심에는 그동안 저평가 받았었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포스코 홀딩스다. 현대차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차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고 그죠?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충분히 코스피가 박스권 돌파 이후에 전고점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서 4,0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자, 거기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래서 글로벌 M2 자금이 계속해서 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에 우리 증시가 저평가돼 있고 그동안 이제 증시가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혔던 이유가 좀 갈만하면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 가다 놓기 때문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죠? 요런 놈들 때문에 꼭 이렇게 파티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막고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월말에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무난한 상승세를 이제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요즘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증시랑
한국 증시랑 너무 좀, 이 커플링보다는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뭐 딱히 오히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우리나라만의 그게 있고 앞으로는 그래도 이런 정책의 어떤 그 정치인들의 어떤 포퓰리즘뿐 아니라 뭐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공약이 뭐 지켜지는 부분들도 물론 있다 보니까 과연 이번에 어떤 증시의 어떤 선진화가 좀 이루어질 만한 좀 내용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 오늘은 그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에 이제 자금 조달을 이제 해외에서 채권 자금 조달을 좀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 포스코 홀딩스가 생각보다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리포트도 같이 한번 보면서 이번 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브리핑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공매도 현황 요거까지도 같이 한번 짚어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도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포스코 홀딩스가 이번에 이 글로벌 본드 대비 7억 달러를 이제 조달을 했다. 요런 이제 내용이 있었어요. 7억 달러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1조 원 규모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갖고 이런 불안한 시장 분위기에서 자금 조달에 이제 성공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고무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 지주 회사로 이제 전환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글로벌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불안한 상황에서도 1조 원을 이제 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에 있어 갖고 굉장히 이제 높은 신뢰도를 반영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또 고무적인 거는 뭐냐 하면 최초의 이 5년물 같은 경우 최초에 제시한 것보다 금리를 좀 낮게 받았습니다. 지금 이 5년물 금리의 최초로 이제 180bp를 가산을 했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200bp로 이제 가산이 됐는데 요것이 각각 137 그리고 157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의 어떤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투자 매력도가 높이 평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갖고 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비용을 크게 이제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자는 뭐 내야 되지만 거기에 따라 갖고 금리가 낮아졌다는 건 굉장히 뭐 선방한 거죠. 뭐 최근에도 여러분들 뭐 그 대출하신 분들 변동금리로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금리가 낮아지니까 월별로 내는 이자가 줄어들어서 좋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아시아 64%, 유럽 15%, 미국 21%가 배정이 되었고, 그리고 유형별로 자산운용사가 71%, 은행이 13%, 기타 투자자가 16%로 배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의 이런 참여가 높았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S&P, 무디스 쪽에서 각각 A-, BAA 뭐 1으로 이제 부여했다라는 건데 어떤 기존의 어떤 신용 등급을 유지한 것, 뭐 추가적인 어떤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약간 재무 건전성을 뭐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해갖고 요거를 갖다가 어디에 쓸 것이냐가 가장 이제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재 사업,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 리튬, 니켈, 뭐 양극재 이런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금을 쏟아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또 한몫했다. 그렇게 또 이번 사안을 그렇게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자금 조달을 했다라는 것은 에너지 소재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철강 판매는 부진했지만 비용 축소와 자회사에 대한 실적 개선이 긍정적이었다. 자, 1분기 내수 부진 여령 공장을 비롯해 공장 대수리 영향으로 포스코의 철강 판매량은 여기에 그쳤는데 탄소광 ASP 전분기 대비하고 상승했고 원재료 투입 단가 전분기 유사한 수준으로 스프레드 그리고 정비비와 에너지 비용 그리고 노무비 전분기 대비 소폭 축소되었고 포스코 퓨처엠이 흑자 전환한 것을 비롯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문의 적자 폭이 전분기 대비 축소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포스코 ENC의 수익성이 전분기 대비 크게 개선되었다라는 것이 실적 선방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재무 상황이 막 대폭 나아졌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어떤 리튬의 어떤 하락이라든지 고정비가 계속해서 들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재무적으로는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생각 외로는 좀 선방했다. 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그 실적이 더 중요하겠죠. 2분기부터는 철강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자회사의 어떤 수익성도 개선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이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반기에는 안 좋고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향후 이 중국에서 중국 그 여령 관련해 갖고 반덤핑 제소 예비 판정 결과가 그 우리 내수 회복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한 7월 달 정도에 발표가 나는데 여기에 따라 갖고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국의 어떤 그런 반덤핑 관련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있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튬 쪽도 조금씩은 이제 개선될 것 같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가동률이 조금씩 이제 올라갈 것 같고, 지금은 좀 리튬 쪽 가동률이 조금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반기까지는 조금 리튬 소재 사업은 좀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 필바라 리튬 솔루션, 얘네들의 이 계약 물량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1분기를 저점으로 다시 회복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요거는 좀 데이터가 잘못됐네요. 1분기 때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요 데이터 잘못됐네요. 데이터가 잘못됐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갈수록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갈수록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이고 매출도 조금씩 우상향을 보여줄 것이다. 요것이 사실 우리가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좀 여러 이 글로벌 이런 공급 리스크 플러스 뭐 관세 어떤 부분들로 인해 갖고 지금 굉장히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구간이고 그리고 이 캐즘 구간도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저점을 찍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기차 판매량들이 이제 조금씩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유럽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이런 소재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기업들도 지금부터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가장 좀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소재 기업은 아무래도 뭐 포스코 퓨처엠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점진적으로 지금부터는 뭐 더 빠지기보다는 조금씩 우상향을 좀 그려주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수급을 좀 본다라고 봤을 때 조금씩 또 개선세가 나와주고 있죠. 아직까지 외국인의 수급은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고, 연기금 또한 들어와주고 있고, 기타 법인 이쪽에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장고가 이제 긍정적이게도 계속해서 좀 감소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오늘은 뭐 좀 공매도가 거래량 대비해 갖고 조금 나왔습니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을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좀 뭐 저는 뭐 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뭐 생각을 하고요. 공매도가 뭐 있었으면 또 쇼커버링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 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그룹이 사업을 잘하고 그리고 팡이 좀 살아나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주가는 올라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각한 이 저평가는 다시 회복세를 찾아갈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뭐 비록 뭐 지금 구간 좀 힘들긴 하지만 너무나도 저평가 됐잖아요, 지금 사실. 0.35 PER 15배. 현대차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현대차 요즘 둘이 이제 협업하고 있으니까 같이 봐야지. PBR 0.41, PER 4배. 현대차도 굉장히 저는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도 살 바닥 잡고 올라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들이 살 스물스물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NXT 이것 때문에 너무 헷갈리는데, 어쨌든 KRX로 본다라고 봤을 때 21선 구간에서 지금 뭐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런 수령 구간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30만 원대를 터치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종목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DX도 삼각 수렴이고요. DX 삼각 수렴이고, 포스코 퓨처엠도 잘 살아나고 있죠. 저점대는 다 잡았습니다. 포스코 인터 지금 아래 꼬리 달아주고 다시 한번 안착할 거고, 그래서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들 수급도 조금씩 개선세가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도 지금 다시 수급 개선세 나와주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인터내셔널이 있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자, 정말 이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되는 포스코 인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분산 투자를 잘 하시길 바라겠고, 포스코 홀딩스는 좀 묵직하게 좀 배당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그렇게 가져가는 컨셉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